누구에게나 실패할 자유는 있다. 실패할 자유, 그 위대한 추락의 연대기. 누구에게나 실패할 자유는 있다. 이 문장은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비참하면서도 찬란한 기둥이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할 자유, 행복해질 권리, 풍요를 누릴 기회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당신들이 그토록 기피하는 실패를 나의 정당한 권리로 선언하고자 한다. 나는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 또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다 우연히 뜻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주적인 축복이자 기적 같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어긋나고 당신이 내게 실망하며 내가 당신의 표준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각자의 지옥을 건너는 개별적인 항해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보헤미안이다. 우리는 늘 성공 신화에 둘러싸여 살죠? 모두가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정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추락에 대한 찬가, 그러니까 날개 없이 기꺼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위대한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죠. 성공할 권리가 아니라 실패할 자유를 선언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어떠세요? 잠시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성공할 권리, 행복할 권리 이런 말은 참 익숙한데 말이죠. 실패는 보통 피해야 하고 감춰야 하고 심지어 죄악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언은요, 그 모든 생각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가 그냥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완전한 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두가 외면하는 실패를 나의 가장 소중한 권리로 되찾아오는 그 여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선언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당신의 기대를 배반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맞추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아주 근본적인 자기 긍정인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배를 타고 자기만의 망망대해를 건너는 선장 같은 거예요. 저마다의 나침반을 따라서 각자의 지옥을 건너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개인적인 외침은요, 더 큰 정체성, 하나의 문화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보헤미안이라는 이름이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존재를 증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 사회의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서 추락하고 실패하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자기다운 존재가 되는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때는 1830년대 프랑스 파리.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정, 질서, 돈, 그리고 체면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안정적인 삶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숨막히는 감옥 같았던 거예요. 바로 이 부르주아들의 지루하고 뻔한 삶을 경멸하고 대신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추락을 꿈꿨던 예술가들이 파리의 뒷골목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문장 들으면 어떠세요? 절망적이고 무력하고 더 이상 날아오를 수 없는 존재의 비극,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보헤미안들한테는 이게 완전 다른 의미였어요. 오히려 해방의 선언이었죠. 진짜 재밌는 지점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날개가 있다는 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날개가 없다는 건 그 모든 저항을 그냥 놔버리고 중력이라는 거대한 법칙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 완전한 자유, 이 완전한 추락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거죠. 이 보헤미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더 잘 보여요. 원래 보헤미아 지방에서 온 유랑민, 그러니까 집시를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법과 관습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 19세기 파리 사람들은 바로 이 집시의 이미지 위에다가 가난하지만 예술적인 열정으로 불타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겹쳐서 생각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갔다는 거. 자발적인 망명객이었다는 점이죠. 이런 선택은 겉모습에서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이게 그냥 패션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부르주아 사회를 향한 일종의 시각적인 저항이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투복 같은 거였어요. 당시 성공한 시민의 상징,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빳빳하게 맨 넥타이. 그럼 보헤미안들은 일부러 머리랑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넥타이는 대충 풀어 헤쳤죠. 나는 당신들이 정한 규칙 따위는 안 지켜 하는 무언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즘 쓰는 아웃사이더라는 말이랑은 좀 구분을 해야 해요. 현대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아싸라고도 하죠. 이건 좀 원치 않게 주류에서 밀려난 사회적인 소외나 배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19세기 보헤미아는 완전 달랐어요. 그들은 사회가 자기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사회를 버려버린 거죠. 그들의 추방은 패배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자기정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 선택에 엄청난 긍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보헤미안들이 그렇게나 경멸했던 그 부르주아 사회가 역으로 그들의 삶을 막 동경하고 소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는 아니었고요. 대중이 좋아하게끔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말이죠. 그 중심에 앙리 뮤르제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보헤미안으로 살다가 결국엔 거기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에요. 1851년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헤미안의 생활정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명랑한 고통이라는 정말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말을 만들어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신화랑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이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병들어서 길 위에서 죽어가던 현실은 예수를 위한 고귀한 가난으로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겨울밤에 너무 추워서 마지막 남은 원고를 태우는 그 비참한 현실이 낭만적이고 시적인 행위로 둔갑해버렸죠. 정말 가장 큰 아이러니는요. 미르제 자신이 이 책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보헤미안의 실패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고 그 돈으로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경멸하던 부르주아 사회의 일원이 됐죠. 결국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는 성공으로 가는 티켓이 되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 낭만적인 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라 보엠의 원작이 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요. 가난한 예술가에 대한 환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요. 자, 이렇게 낭만적으로 포장된 영광스러운 실패라는 생각. 이 보헤미아니즘은 19세기 파리 뒷골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그 맥을 이어가게 되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세기 파리의 정신이 20세기로 넘어와서 1950년대, 60년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있던 미국 사회에 저항했던 비트 세대랑 히피 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 군사독재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억압받던 대한민국의 대학가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장발, 통기타, 청바지로 상징되던 청년 문화, 이게 그냥 멋부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획일화를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자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라고 외치는 일종의 보헤미안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관통하는 정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배짱. 모든 걸 효율이랑 성과로만 따지는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실패할 자유는 물론이고 잠시 멈추거나 좀 돌아갈 자유까지 다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무모해 보이는 선택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위대한 자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길고 긴 역사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현재로, 바로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19세기의 이 오래된 철학을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보헤미안들한테 그들의 신념은 뭐랄까 일종의 영혼의 반중력 같은 거였어요. 가난, 병, 사회적인 무시 같은 거대한 중력이 몸을 막 땅으로 끌어당길 때 나는 예술가야, 나는 내 길을 가 하는 그 강력한 자부심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꽉 붙잡아준 거죠.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단계들처럼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거부하고 실패를 나의 고유한 흔적으로 끌어안고 나만의 궤도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보헤미안의 정신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이고 추락일지 몰라도 나는 나의 이 길, 이 불완전한 여정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겠다. 그리고 나의 이 길은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아니라 나의 의도적인 선택이고 저항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려놓은 그 성공의 지도 위에 내 길은 없으며 나는 기꺼이 그 기대를 배반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유명한 철학 명제를 살짝 비튼 이 문장은 우리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성공해야만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그 경험이야말로 내가 다른 사람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
나는 실패하기에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추락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추락은 끝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궤도를 그리는 과정일 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면 그 추락은 과연 어떤 아름답고 독특한 궤적을 그리고 있나요? 어쩌면 그 궤도 안에 여러분만의 진짜 성공과 자유의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살라. 나는 나의 실패를 완성하며 살겠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삶 속에는 당신들이 누리는 그 견고한 안락함보다 훨씬 더 진실한 무언가가 숨쉬고 있다. 나는 실패한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추락하는 날개 없는 보헤미안이다.